안녕하세요. 황금아리 금동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테라 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코인 시장도 덩달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사실 이런 대폭락은 누군가의 강력한 의도와 작전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폭락의 뒤에는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이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좀 극단적인 헤지펀드는 사실 총칼을 든 변태 사이코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없는 개인 투자자를 납치해서 고문하고 중간중간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그 희망에 기대는 모습에 더 흥분하다 결국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느껴온 건데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흔히 이제 잡코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잡코인들의 폭락 사태는 코인 발행회사와 헤지펀드가 손잡고 공매도와 시장 교란이라는 무기를 통해 일을 벌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헤지하고 헤지펀드 헤지는 말만 같이 지금은 전혀 다른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헤지라는 말의 어는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소를 키우려면 우리 안에서 잘 먹이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균이나 맹수, 자연재해 같은 외부의 위험에도 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비즈니스에서도 사업 운영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벽을 세워두는 걸 헤지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수출 기업이 외환 리스크를 막기에 이제 크로스 커런시 스왑, 환율 수합이나 FX 포워드 같은 선물환을 통해서 환율을 고정시켜서 외화 변동에 대비하는 거죠. 반면 헤지 펀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펀드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 세금 회피를 위한 역외법인 설립, 보험사 등을 통한 매출 전용,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로비를 통한 법 제정, 이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지 펀드에는 투자 운영력보다 변호사, 회계사, 언론과 정치인 출신 고문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각 펀드마다 공격 대상도 다르고 전략도 다 다르다 보니까 딱히 이런 펀드들을 한데 묶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없어요. 투자 전략이 뭔지, 투자자가 누군지, 투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비공개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헤지 펀드라는 말의 역사 자체는 길지만 이런 회사들은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보통 이제 버뮤다 제도 같은 이제 조세 회피처의 역외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도무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적인 투자나 모의를 했는지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822년 미국의 주식 공매도, 스탁 숏셀링 이런 제도가 처음 등장했어요. 공매도란 외상거래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건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다는 거예요. 즉 하락이 예상되는 상품을 미리 팔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갚는 거죠.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A라는 회사 제품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회사가 공개를 안 하고 버티면서 오히려 과정 광고를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주식 한 주를 빌려서 1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돈이 100원이 생기고 주식 한 주 빚이 생겼죠. 그리고 좀 이따 이 결함이 공개가 됐어요. 주가가 반토막이 돼서 50원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은 50원만 써서 한 주를 사서 갚고 나머지 50원은 그냥 수익으로 챙기면 되는데 이게 바로 공매도예요.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 떨어질 게 예상되는 대상에만 공매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너 잘 되게는 못해도 망가뜨릴 수는 있어. 여러분 보세요.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정치인이 모여 이미 위기감이 돌고 있는 시장에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어떤 대상을 공격하게 되면 그 대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이 활개치는 시점이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될 때예요. 주식시장은 관리 대상이라 정부가 지켜보다가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시장 교란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반면에 코인은 아직 규제나 제재를 받는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공격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추가로 코인 발행회사들도 감사인이 증명한 정보가 없고 헤지펀드도 공개된 정보가 없으니 투자자나 당국이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 뭘 어떻게 규제하고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코인 발행자도 최초 투자자도 공매도로 공격한 헤지펀드도 다 한 통속이라는 거죠. 이 헤지펀드가 코인 발행에 투자를 하고 규모를 키워서 개인 투자자를 유도한 뒤 공매도를 통해 코인을 매각하고 급락을 시켜 99% 하락한 가격에 매수해서 코인을 갚아버리는 프로세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헤지펀드가 보험사에 엄청난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보험사가 다시 보험료로 그 헤지펀드에 투자해서 세금을 피하는 전략이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당분간 코인 투자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헤지펀드뿐 아니라 각종 세력이 잡코인들을 상대로 크게 한탕 해먹을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이메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